2024년에 모두가 AI 칩, 엔비디아에 열광할 때요. 조용히 아주 크게 웃고 있던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어딘가요? 바로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퍼스트 솔라죠. 언뜻 보면 AI랑 태양광, 이게 무슨 상관인가 싶잖아요? 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요? 근데 이 둘 사이에 아주 비밀스러운 연결고리가 있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받아본 자료들을 보면서 그 연결고리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일단 퍼스트 솔라 2025년 12월 25일 기준으로 주가가 272달러고요. 작년 매출만 27%가 늘어난 아주 잘 나가는 회사입니다. 네네.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전 세계 상위 10개 태양광 회사 중에 유일하게 중국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100% 미국 기업이라는 점이에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저희가 파헤쳐볼 본질적인 질문은 이거예요. 퍼스트 솔라는 과연 태양광 기업인가? 아니면 AI 시대의 지정학적 무기인가? 와, 이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뜯어보면 볼수록 이 회사는 그냥 단순한 제조사가 아니구나. 뭔가 그 이상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거든요. 이 회사의 독특한 기술, 그리고 미국의 정책과 AI 붐이라는 이 거대한 파도가 만나서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내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죠. 지정학적 무기라는 표현까지 나오니까 갑자기 스케일이 확 커지는데요. 좋습니다. 그럼 대체 퍼스트 솔라가 뭘 어떻게 만들길래 그런 평가까지 나오는지 그들만의 무기라는 핵심 기술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료를 보니까 퍼스트 솔라의 핵심은 카드뮴 텔루라이드, 줄여서 CDT라는 방막 기술이라고 나오네요. 네, CDT. 대부분의 중국 경쟁사들이 쓰는 결정질 실리콘 방식이랑은 완전히 다르다고요. 이게 그냥 재료만 다른 수준의 차이인가? 여기서부터가 이 회사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시작점입니다. 두 기술은 그냥 재료만 다른 게 아니고요. 만드는 방식, 성능, 그리고 그 지정학적 의미까지 모든 게 다릅니다. 먼저 제조 공정을 보면요. 경쟁사들의 그 실리콘 방식은 폴리실리콘이라는 원료 덩어리를 녹여요. 그리고 거대한 원기둥을 만들고 그걸 햄처럼 얇게 썰어서 웨이퍼로 만들고 또 그걸 가공해서 셀로, 마지막에 이걸 이어붙여서 모듈로 만듭니다. 와, 엄청 복잡하네요. 네, 여러 공장을 거쳐서 며칠씩 걸리는 아주 복잡한 과정이죠. 와, 그러니까 경쟁사들이 레고 블록 수십 개를 하나하나 찾아서 조립하고 있을 때 퍼스트 솔라는 그냥 3D 프린터로 완성품을 한 번에 찍어내는 거랑 비슷하네요. 이건 게임의 규칙이 아예 다른데요. 정말 완벽한 비유입니다. 퍼스트 솔라의 CDT 기술은요. 유리판 한 장이 컨베이어 벨트에 딱 들어가면요. 그 위에 반도체 물질을 얇게 마치 페인트 칠하듯이 여러 겹으로 쫙 증착시켜요. 네. 그리고 4시간 만에 완제품 패널이 툭 하고 나옵니다. 4시간 만에요? 네, 모든 공정이 한 공장 안에서 수직으로 통합된 거죠. 속도도 빠르고 들어가는 에너지도 훨씬 적고 공장을 짓는 비용도 적게 들어요. 효율의 차원이 다른 겁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압도적으로 좋은 기술이라면 왜 다른 모든 기업들은 여전히 그 비효율적인 실리콘 방식을 고집하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치명적인 단점이라도 있는 건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사실 초기에는 CDTA 기술의 효율이 실리콘보다 좀 낮았어요. 그리고 실리콘은 반도체 산업 덕분에 오랫동안 연구되면서 생산 단가를 낮추는 규모의 경제를 먼저 이뤄냈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더 쉽고 안전한 길인 실리콘을 택했던 거고요. 퍼스트 솔라는 거의 외롭게 이 CDTA 기술 하나만 파고들었던 셈인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기술 개발로 효율 격차를 거의 다 따라잡았고 결정적으로 지정학적인 환경이 퍼스트 솔라에게 웃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지정학적인 환경이라면 역시 중국 문제겠군요. 그렇죠. 현재 전 세계 폴리실리콘 공급망의 80% 이상이 중국, 특히 신장 위구르 지역에 몰려 있어요. 네. 그런데 미국이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UFLPA를 시행하면서 중국산 폴리실리콘을 쓴 제품은 사실상 미국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퍼스트 솔라는 실리콘을 단일 그램도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규제와 미중 갈등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운 유일한 메이저 기업이 된 거죠. 이게 지금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 즉 경제적 해자가 된 겁니다. 단순히 기술이 좋다는 걸 넘어서서 미중 갈등이라는 시대적 흐름이 이 회사의 기술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군요. 성능 면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특히 뜨거운 환경에서 진가가 드러납니다. 실리콘 패널은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발전 효율이 뚝뚝 떨어지는데 CDT 패널은 오히려 더운 사막 같은 곳에서 더 높은 에너지 생산량을 보여줘요. 그래서 가정집 지붕보다는 거대한 사막에 수십만 장씩 깔아놓는
대규모 유틸리티 발전소 프로젝트에 훨씬 더 적합하죠. 대규모 프로젝트에만 강점이 있다는 건 반대로 가정용이나 소규모 시장에서는 좀 약하다는 뜻으로도 들리는데요. 정확합니다. 그게 현재 퍼스트 솔라의 비즈니스 모델이기도 하고요. 그들은 처음부터 일반 소비자 시장이 아닌 전력회사나 대기업에 수백 메가와트 단위로 판매하는 B2B 시장에 집중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략이 최근에 터진 두 개의 잭팟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중국 리스프에서 자유롭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데 자료를 보니까 최근에 여기에 기름을 붓는 두 가지 거대한 사건이 터졌더군요. 바로 미국 정부와 AI죠. 네, 이 두 가지가 퍼스트 솔라를 완전히 다른 레벨의 회사로 올려놓았습니다. 첫 번째 엔진은 바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입니다. IRA? 특히 섹션 45X라는 조항이 핵심인데요. 이건 마치 정부가 너희가 미국 땅에서 태양광 패널을 만들기만 해. 그럼 우리가 생산량 1와트당 얼마씩 보너스를 현금으로 바로 쏴줄게. 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와, 기업 입장에서는 최고의 당근이죠. 뭐 그냥 세금 깎아주는 수준이 아니라 현금을 직접 준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솔라가 2024년 10월에 앞으로 받을 이 세액 공제 권리를 8억 5,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돈에 팔아서 현금으로 확보했어요. 네, 권리를 팔아요. 네. 그리고 그 돈으로 빚 하나 없이 엘라베마나 루이지아나에 새로운 공장을 짓는 거죠. 공장을 더 지어서 생산량이 늘면 받을 수 있는 보너스도 더 늘어나고 그럼 그 돈으로 또 공장을 짓는 거의 무한동력에 가까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건 뭐 정부가 대놓고 키워주는 거네요. 그런데 두 번째 엔진이라는 AI는 대체 태양광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저도 처음 자료를 보고 이 부분이 가장 흥미로웠는데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챗GPT 같은 AI 모델을 돌리려고 데이터 센터를 미친 듯이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잡아먹는 하마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들은 또 ESG 경영 때문에 자기들이 쓰는 전기는 100% 친환경 에너지로 조달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어요. 아, AI를 돌리려면 깨끗한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한데 그 수요를 퍼스트 솔라가 빨아들이고 있다는 거군요. 그것도 중국산 부품 걱정 없는 메이드 인 USA 청정 에너지로요? 바로 그겁니다. 빅테크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 없이 대규모 청정 에너지를 공급해줄 파트너가 절실한데 지금 미국에서 그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회사가 사실상 퍼스트 솔라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들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을 마구 체결하고 있는 거고요. 덕분에 퍼스트 솔라는 단순한 패널 제조사가 아니라 AI 인프라를 지탱하는 핵심 에너지 공급자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인지 수주 잔고가 상상을 초월하더군요. 자료를 보니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68.5기가와트. 돈으로 따지면 약 205억 달러? 거의 28조 원에 다다른다고 하니 네, 맞습니다. 2030년까지 만들 물량이 거의 다 팔려 있는 상태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강력한 성장 스토리를 듣고 나니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거 너무 좋은 얘기만 하는 거 아니야? 주가가 이미 오를 대로 다 오른 거 아니야?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나요? 그게 바로 이 기업을 분석하는 게 재미있는 이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료에 나온 여러 지표들은 이 폭발적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여전히 비싸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구체적인 숫자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주가가 적정한지를 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PER, 주가 수익 비율이잖아요. 네. 작년 실적 기준으로 보면 PER이 20배 정도로 뭐 그냥 평범해 보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한 포워드 PER을 보면 갑자기 9.7배에서 12배 사이로 뚝 떨어져요. 그건 내년에 벌어들일 이익이 지금보다 훨씬 아주 가파르게 늘어날 거라고 시장이 보고 있다는 뜻이군요. 작년 성적표로 보면 평범한 학생인데 내년 예상 성적표를 보니 갑자기 전교 1등 후보가 된 거랑 비슷하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요. 더 재미있는 건 PEG라는 지표인데요. 이건 단순히 현재 수익만 보는 게 아니라 성장 속도까지 감안해서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보는 돋보기 같은 겁니다. 아, 성장 속도까지요? 네. 보통 이 수치가 1보다 낮으면 이 회사는 성장하는 속도에 비해 주가가 아직 싸네 라는 신호로 해석하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퍼스트 솔라의 PEG는 0.42, 0.43이래요. 그 신호가 아주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폭발적인 이익 성장 잠재력이 아직 주가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겠군요. 재무 상태도 거의 무차입 경영에 가깝고 현금도 12억 달러나 쌓아두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배당은 안 주더라고요. 네, 경영진의 생각이 명확한 거죠. 지금은 주주들에게 현금을 나눠줄 때가 아니다. 그 돈으로 R&D에 투자하고 엘라베마, 루이지애나에 공장을 더 지어서 경쟁자들이 아예 따라오지 못할 초격차를 만드는 게 장기적으로 주주 가치를 훨씬 더 높이는 길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퍼스트솔라가 그 돈으로 그리고 있는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CEO 마크 위드마의 청사진이 궁금한데요. 핵심 전략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기술 리더십 강화와 미국 내 생산 능력의 압도적 확대. 기술적으로는 당장 2026년부터 큐레라는 신기술을 도입하는데요. 큐래요? 네, 이건 패널의 핵심 소재인 구리를 대체해서 장기적인 안정성과 수명을 더 늘리는 기술이에요. 더 먼 미래를 위한 비장의 무기도 있나요? 그럼요. 궁극적인 목표는 현재 CDT-T 기술과 차세대 태양전지로 불리는 페로브스카이트를 합체시키는 텐덤 기술입니다. 텐덤 기술이요? 네, 서로 다른 두 개의 반도체층을 겹겹이 쌓아서 더 넓은 파장의 태양빛을 흡수하는 방식인데 이걸로 현재 실리콘 기술로는 불가능한 25% 이상의 초고효율을 달성하겠다는 게 그들의 야심찬 목표죠. 생산 능력 확대는 AI 데이터 센터 수요를 따라가기 위한 거겠군요. 네, 폭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7년까지 미국 내 생산 능력을 현재의 2배 이상인 17.7기가와트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오하이오, 엘라바마, 루이지애나까지 공장을 확장하면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 공급망을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들어보면 정말 장밋빛 미래만 펼쳐질 것 같은데요.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건 없죠. 이 화려한 성공 스토리 뒤에 숨어있는 리스크 요인들도 반드시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가장 큰 리스크는 명확합니다. 바로 정책적 불확실성이에요. 앞서 말한 퍼스트 솔라의 성공 방정식에서 IRA라는 변수가 너무나도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만약에 미국 대선 결과 같은 정치적 변수로 IRA 법안이 축소되거나 그 현금 보너스 혜택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럴 경우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매출의 93%가 미국 시장 한 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업보다도 미국 내 정책 변화에 민감한 구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했던 보편적 관세 도입 같은 정책도 변수인데 이건 좀 복잡해요. 어떻게요? 국제 판매에는 부담이 되겠지만 역설적으로 이럴수록 더더욱 미국산을 써야 한다는 고객을 늘려서 일부 상쇄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기술적인 리스크는 없을까요? 중국이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텐데요. 당연히 있습니다. 중국의 실리콘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TOPCON이나 HJT 같은 차세대 기술이 있는데 이건 기존 실리콘 패널의 효율을 한계까지 끌어올려서 퍼스트 솔라와의 격차를 다시 좁히려는 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술들이 예상보다 더 빨리 발전한다면 퍼스트 솔라의 기술적 우위가 희석될 수 있죠. 또 그 CDT-E의 핵심 원료인 텔루륨 같은 희귀광물 수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둬야 하고요.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죠. 2024년 AI 열풍의 숨은 수혜자, 퍼스트 솔라의 비밀을 파헤쳐봤는데요. 독자적인 CDT의 기술과 탈중국이라는 시대적 흐름이 만나 강력한 해자를 만들었고, 여기에 미국 정부의 IRA 정책과 AI 데이터 센터라는 쌍끌이 엔진이 장착되면서 폭발적인 성장기에 진입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재무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여러 밸류에이션 지표들은 이 엄청난 성장 잠재력에 비해 주가가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공의 기반이 미국이라는 특정 국가의 강력한 정책 의지에 깊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 바로 이 점이 이 회사를 바라볼 때 가장 날카롭게 주시해야 할 최대의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료들을 다 살펴본 당신이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주시죠. 퍼스트 솔라의 사례는 한 기업의 운명이 순수한 기술력이나 시장 논리를 넘어서 거대한 지정학적 구도와 국가의 정책에 의해 어떻게 결정될 수 있는지를 정말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봐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퍼스트 솔라라는 태양광 패널 회사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AI 시대를 맞아 미국이 펼치는
핵심 인프라의 자국화와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트렌드에 지속 가능성에 베팅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이 퍼스트 솔라의 미래 가치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